잘 꼬시는 담당 일진 준훈녀 편인데요. 제가 뭐 연재를 시작하긴 했는데 평균 남자 여자 편을 마무리했죠. 아니 근데 준훈남 편은 또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아무리 재미로 만들고 근거 1도 없는 영상들이라지만 보통 모두 평균 남자 여자끼리 잘 꼬시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궁금하고 조회수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 사실상 준훈남녀 이상부터는 만나기 힘들단 말이야. 저는 당연히 못 만나고 제 채널도 대부분 평균 남자 여자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나 빼고 다 매력 개쩌는 남자 여자들이 다 시청자였나? 옆청자 평균이 오른 건가? 라는 아름다운 망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개소리고요. 근거 1도 없고 그냥 예능, 광대, 헛소리로 들어줄 것을 적극 권장드린다는 점. 준훈녀의 개념을 이 영상 한정해서 정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모는 남자가 표현하는 것 기준 예쁘장한데 노력으로 몸매를 잘 유지하고 스타일 괜찮은데 마침 유전자까지 관리했는데 운빨이 터지면서 새끈빠끈해진 여성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몸매 유지하려고 하루 일과 루틴 마냥 근력 운동이나 뭐 요가 다니고 운동에 진심인 분도 많고요. 헬창같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모 꾸미는 것을 평균 이상 외모 관리에 상당히 진심이신 게 기본입니다. 물론 자기가 시간을 쏟으면서 노력하는 것들 뭐 보통 운동이겠죠 그게.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일상을 되게 알차게 보내시는 분들, 학생 때는 공부겠죠. 사회생활 할 때 일이거나 거의 기본값으로 하고 연령별로 20대 초중반부터 20대 후반 이상일 때 어떤 남자들에게 통하는지 짜부려 보겠습니다. 20대 초중반 때 어떤 남자한테 잘 통하냐면 훈남한테는 당연히 잘 통하죠. 왜 훈남한테 반하냐면 그거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준훈녀 정도면 연애 경험이 20대 초반이라도 2번 우습게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자를 빠르게 경험하면서 사실상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개념을 빨리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평균 여자보다. 여자마다 만난 남자는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왜 이때 훈남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냐면 훈남 편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얘네들 매력이 자연스럽게 멋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냐. 훈남이라면 당연히 잘생겼겠죠. 자존감이 없을 수가 없어. 어디선가 자존감을 얻고 누가 항상 갈 때마다 좋은 평가를 내려주면 그게 외모로 들었을 때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자신을 좋게 본 여자들의 됨됨이를 보려고 하고 물론 괄호치고 준훈녀 이상의 예쁜 여자들이겠죠. 훈라인들은 평균 남자 여자를 이성으로 안 봅니다. 애초에 인간적으로 존중만 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다른 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외모 이상의 가치를 원하고 그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훈남이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잘생겼다고 하는 그 외모가 맨날 거울에 보여. 그럼 그 외모 자체에 감흥이 없게 돼. 도파민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외모보단 미래 가치, 공부, 커리어, 사람 됨됨이 이런 걸 빨리빨리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테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악바리를 가진다기보다는. 이 훈남들이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준훈녀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뭐 당연히 끌리게 잘생긴 건 기본이고 자기 외모 잘났다고 근들갑 안 떨고 다른 가치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반하는 겁니다. 성적인 끌림 동시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는 근본적인 테마가 씌워지는 거야. 나도 나름 노력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여자잖아. 뭔가 이야기하면 통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훈남하고. 그런데 훈남하고 연애 진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유지가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20대 초중반에. 이유가 되게 어이없다. 그냥 평균 여자든 준훈녀든 여자면 다 느낄 수 있는 이유야. 세상에 이런 남자를 내가 만나다니 하는 감정 때문이거든. 이런 감정을 상대에게 품어버리면 반드시 조급해지고 잃을까봐 걱정되고 나도 모르게 애정을 많이 주게 돼요. 그에 비해 리턴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모습들이 남자한테 드러나거든. 남자는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훈남주의에는 당연히 훈녀, 준훈녀들이 우글우글하단 말이야. 괜히 신경 쓰이고 준훈녀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여사친 뭐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간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훈남한테. 훈남 입장에서 이게 부담스럽겠죠. 여사친 있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뭐야 그렇다는 거야. 환경이.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열심히 사는 여자 같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애하니까 그냥 애정결핍인가? 집착인가? 뭐 다른 여자랑 별로 다를 게 없지? 라는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야. 준훈녀라도 아직은 나이가 좀 어릴 때라서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할 때거든요. 그리고 준훈남이랑 엮이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많이 엮여요. 제일 많이 잘 통한다고 보면 돼. 엄청 편안한 연애로 진입하기 쉬운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는 세계가 같아. 현실에서 서로 비틀고 있거든. 그리고 주로 준훈녀 주위에 대시가 오는 남자들이 보통 준훈남들이에요. 이 중에 취향이 맞는 사람과 연애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관심사가 잘 겹친다거나 운빨로 뭐 분위기가 좋아서 어쩌다가 잘 엮이는 경우. 준훈 라인에서는 외모는
다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 엄청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그 남자가 뭘 가지고 있냐가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야. 준훈녀가 이 정도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뭐 운동이나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하는 여자라 치자. 준훈남도 만약에 그러고 있어. 동질감과 동시에 배울 게 있는 남자의 인식이 생기는 순간 잘 맺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여자야. 그럼 여자 생각에 나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은 준훈남을 보면 머가리가 박살나는 거야 이제. 여자의 뭐 좀 종특인가 봐. 나보다 강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 그런데 왜 좀 아쉽게 20대 초중반 때 준훈남이랑 연애가 좀 파국으로 치닫냐면 준훈남 편에서 얘기했는데 남사친 여사친 문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통은 평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20대 초반에 이 남자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겠지 라는 착각을 하기 싫거든요. 여자들이 특히. 아무튼 둘 다 이성이 꼬이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막상 준훈남 준훈녀는 이성적으로 매력이 넘치겠죠. 근데 분위기 잘못 꼬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사실. 더군다나 20대 초중반이면 자제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마음속에서 내가 연애만 안 하고 있어도 꼬시고 싶다. 이 정도 외모가 주위에 널렸어. 준훈남녀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준훈 라인들의 남녀는 이걸 잘 알아. 그래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주위에 남사친 여사친 있는 걸 진절머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기적이야. 나는 절대 남사친한테 안 흔들림. 그런데 내 남친은 흔들릴 수 있잖아. 이런 거야. 그래서 상대방은 통제하려 하는데 남사친을 봐도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괜찮다 라고 약간 양심 뒤진 행동을 할 때가 있어. 준훈 라인에서 이게 되게 많이 보여요. 제가 뭐 준훈녀도 이런다라고 말하지만 준훈남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헤어지냐면 준훈녀가 준훈남 남친한테 여사친 만나는 것 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 남친이 막 그런 거 아니라고 언성 높이고 싸우기 시작해. 준훈녀는 자기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다른 남자랑 몰래 술 한잔하면서 남친이랑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물론 준훈녀는 진짜 딴 마음 없이 남자를 그렇게 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나이 때는. 근데 내 남친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좀 새끈빠끈한 여자가 옆에 있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로남불이죠.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아마 평균 남자들이 저 존예 만나봤어요 하면 다 이 준훈녀들일 겁니다. 20대 초중반 때는 서로 되게 힘든 관계입니다. 평균 남자가 20대 초중반일 때는 그냥 적당히 하루 일과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조건 여친 이런 느낌으로 살거든. 근데 준훈녀는 비트는 인생이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나 뭐 스터디, 운동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원하는 만큼 잘 못 만나요. 그리고 준훈녀들은 보통 주위에 준훈남들 이상만 꼬여있기 때문에 평균 남자를 만나기 전에 그런 남자들만 썸 타고 연애 잠깐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성적 매력이 떨어져 보여. 그리고 준훈녀조차 아직 남자의 내면을 보는 시야가 많이 안 트여있기도 해. 이 나이 때 만나는 평균 남자도 내면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착이 덜 가죠. 이 평균 남자가 나한테 계속 너무 잘해주니까 받아본 적 없는 잘해줌이니까 만나보는 거거든. 준훈녀는 시간을 되게 알뜰살뜰하게 쓰기 때문에 적당히 일주일에 뭐 한 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안 되면 말고 평일에는 뭐 시간 되면 잠깐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할 건데 평균 남자는 학교 가는 길에 꼭 봐야 되고 영화는 반드시 나랑 같이 봐야 되고 이걸 강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20대 초중반 때. 준훈녀의 세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평균 남자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열심히 애정 표현하고 이 관계를 나만 노력해서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존나 예쁜 여자랑 만났을 때 내가 의뢰 연애를 한 거. 이게 딱 평균 남자와 준훈녀가 하는 연애의 느낌이야. 그리고 준훈녀 입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까이겠죠. 오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난 그걸 받을 만큼 좋은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남자분들 PTSD 오는 분들 있죠? 이거 단골 멘트입니다. 20대 후반 이상 혹은 30대 이상 사회생활 할 때쯤에 준훈녀들은 어떤 남자들하고 엮이냐, 어떻게 해야 어떤 남자가 통하냐. 평균 남자 먼저 말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은근히 엮입니다. 그런데 선택적이야. 평균 남자들 중에 자기 일상은 회사 다니고 일하고 이러면서 비틀면서 열심히 산다는 게 자리가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해심을 가지고 여자를 대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어. 똑같은 직장 생활하는 평균 남자인데 1번 평균 남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무조건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 이 1번 평균 남자는 준훈녀를 못 만나요. 2번 평균 남자는 여자친구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열심히 사는 애니까. 얘랑 데이트 못하면 난 다른 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 남자들이 있거든. 이런 애들이 그나마 준훈녀랑 간혹이지만 엮여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평균 남자들이 있어. 왜 이런 남자에게 준훈녀가 통하냐면 준훈녀는 일상이 폭풍이야. 그런데 한 번씩 쉬어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남자친구랑 만났는데 되게 편안하게 해줘. 왜냐면 이 평균 남자는 쉬는 걸 잘해. 내가 바쁠 때 못 만나도 조바심 안 내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편한 맛을 좋아하는 준훈녀 분들이 있어요.
소갈머리 문제야. 이 경우는 오히려 남녀 성향이 뒤바뀐 것 같네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역시 같은 준훈남끼리 완벽합니다. 거의 서로 20대 후반 30대 가면 안 그래도 비틀었던 삶인데 더 비틀고 있단 말이야. 시간마다 운동에 일, 스터디, 목표에 미쳐있는 사람이야. 워커홀릭 되게 흔하고요. 평균 남자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편안한 느낌이야. 어느 정도 서로 언제 바쁘고 언제 여유가 되는지 다 알거든. 잘 서로 시간을 못 쪼개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게 없어 사실. 왜냐면 그 열심히 산다는 게 뭔지 피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마치 가족 같은 연애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준훈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알기 너무 쉽거든. 아, 서로 같이 있을 때 좀 같이 쉬자 이런 느낌도 있고, 한쪽만 바쁠 때는 안 바쁜 쪽이 조금 서포팅을 잘해준다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상대가 바빠, 상대방 양해 구하고 괜찮으면 그냥 집에 놀러가서 조용히 있어준다거나, 혹은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바빠서 좀 미안하면 상대 남자 여자랑 약간 서로 집중하는 상태로 딱히 놀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그냥 일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아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준훈남녀들이에요. 이렇게 해도 불만이 없는 사람들. 준훈남녀의 연애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평균 여자들이 준훈남을 만날 때 이걸 잘하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평균 여자들은 이렇게 안 살거든. 무조건 남자랑 연애할 때는 알콩달콩 깨알 볶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은. 평균 여자들은 하기 힘든데, 준훈녀들은 자기도 인생을 구르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한테 좀 신경을 좀 못 써주고 그래도 나도 왜 그러는지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남자가 구르고 있으면 나도 내 인생에 한 번 더 시간 짜서 뭔가 더 생산적인 걸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려. 이런 마인드가 DNA인 거야, 준훈녀들에게. 서로 같은 세계에 사는 준훈남이랑 개쩌는 케미가 될 수 있습니다. 훈남들이랑 엮일 때, 중후반 이상 30대일 때. 역으로 이때는 준훈녀들이 좀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준훈녀도 바쁘잖아요. 훈남들도 보통 사회생활 시작하면 정신없는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단 말이야. 일단 이건 서로 똑같죠. 20대 초중반 때 말했지만 준훈녀가 훈남에게 정신 못 차리는 이유는 그 내추럴 본 여유로움 같은 거거든. 그런데 비주얼이 존나 새끈바끈한, 이거에 미치는 거거든. 배울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편하고 비주얼 다 갖추는 거야. 사실상 준훈녀에게 100% 완벽한 남자예요. 이 남자에 대한 욕심 페이스를 조절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 짬바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쁜 와중에 남자친구한테 뭘 해주는 건 소소하게 정성으로 또 비틀어서 챙겨줘요. 자기가 비트는 와중에 또 비틀어서 훈남한테 잘해줘. 근데 그걸 꼬아하지 않아. 보상으로 바라질 않아. 그래서 훈남이 계속 옆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만 하면 또 끝나지 않죠. 훈남이 알아줄 때 잘 돼요. 훈남들 중에 나이가 먹으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쉽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애들이 있어요.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 준훈녀에게 정성을 표시하는 미덕을 가졌을 때 이 준훈녀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훈남이 이렇게 성숙한 태도를 보이면 준훈녀가 더 신나죠. 더 열심히 잘하는 거야. 훈남들은 대부분 훈녀들이랑 엮이지만 준훈녀랑 엮일 때는 이런 느낌으로 오래오래 잘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새끈빠끈한 준훈녀가 이렇게까지 비틀면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으면서 꼬시려고 하는 이 훈남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꼬실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여자인 건데, 이 훈남들에게 통할 수 있는 여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이거는 다음 시간에